이때까지는 광복도심이었습니다. 근데 요소 뭐냐면 중앙도심으로 바뀌어요. 중앙이 딱 글자가 나왔죠. 중앙이 뭘 것 같아요? 강남콩님. 북항. 맞아요. 네, 북한입니다. 네. 그래서, 부산은 이제 중부상권의 차례가 왔구나. 그래서 이때까지는 동부산을 좀 키웠다면, 그래서 정말 해운대, 수영구, 기장이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강서구가 계획 인구가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장이 인구 증가율은 더 높았습니다. 이 계획보다 더 빨리 인구가 는 거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중부산 시대가 열리겠다. 근데 그 축이 어디다? 저는 자, 그러다가 이제부터 좀 현재 좀 와닿는 거죠. 아직까지 2016년에 나왔을 때는 우리 부산은 이제 광복과 서면에서 두 개 도심으로 가겠다. 이래 나왔었는데, 자, 그 다음이 문제예요. 2020년까지는 3도심 체계로 가겠다. 이래서 해운대가 부도심이었던 게 해운대가 도심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자 말자. 저는 이게 2016년도에 나왔잖아요. 이때 거의 해운대 인근으로 해운대 및 해운대 주변으로 거의 부산에서 투자를 한다면 무조건 여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항상 도시계획은 3년에서 5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늦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좀 늦거든요. 그러면 2025년까지 해운대 중심적으로 중점으로 좀 인프라가 구축이 되겠다. 이렇게 좀 내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보면 부산이 최근 5년 혹은 최근 10년간 제일 많이 바뀌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른 데가 해운대 아니에요. 서울을 보면 이제 강남이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진짜 해운대 시대였구나. 자, 그 다음에는 2030년까지는 뭐가 있냐면 이제 4도심이 되면서요. 이때 도시계획도 항상 어느 정도 뻥카가 있습니다. 인구를 410만으로 잡는데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이거 왜 많이 잡냐면 예산을 많이 잡으려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이때 이제 강서도심이 생깁니다. 강서도심이 여기가 약간 에코델타 시티 쪽이거든요. 명지와 에코델타 시티 쪽인데 에코델타 쪽으로 좀 넣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델타 시티를 엄청 발전시키겠다라고 좀 염두에 뒀는데 2040 도시계획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제2 에코델타 시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명지국제신도시 1차 있죠. 그 다음 2차 있죠. 에코델타 시티 지금 입주하고 있죠. 거기다가 제2 에코델타 시티까지 하면 서부산은 물량이 엄청 많겠다. 그러면 서부산 영향권에 있는 사상, 사하, 북구, 그 다음에 김해, 뭐 이런 좀 창원은 에코델타 시티 대비 빠지진 않아요. 성산구 쪽은. 그 외 지역은 잘못하면 에코델타 시티로 좀 흡수되겠다. 우리 뭐 중부산은 에코델타 시티보다 좀 위니까 좀 영향을 좀 덜 받는 반면 그 인근에 있는 사상, 사하, 아까 북구 이런데, 그 다음에 그 김해, 양산, 거제 이런 데는 잘하면 좀 많이 흡수될 수도 있겠다. 그때까지는 조금 내가 투자를 좀 피해야 되겠다. 이런 걸 보면서 좀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3년에서 5년 정도 늦을 수 있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035년, 아직 많이 멀었죠. 35년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33년에서 35년.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아파트 투자는 2년에서 4년. 왜냐하면 전세 기간이 2년 내지는 계약갱신 청구권 써서 4년. 그 다음에 보통 상가나 토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을 바라보고 가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2030년 정도 돼야, 빠르면 2027, 8년, 늦으면 2030년 정도 돼야 강서구 쪽에 본격적으로 좀 더 들어갈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강서구의 미래 가능성이 발전 가치가 낮은 게 아니라 시간은 좀 걸리겠다. 그러면 그때 동안 부산은 뭐 어디에 집중을 할까? 저는 이게 좀 의문이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제 이게 의문이었는데 2040 도시계획을 보면서 이게 조금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또 2040을 보면요. 이렇게 뭐가 막 나오네. 네. 자, 이제 이게 2040 공간구조 계획인데 여기 보시면 이때까지는 광복도심이었습니다. 근데 요소 뭐냐면 중앙도심으로 바뀌어요. 중앙이 딱 글자가 나왔죠. 중앙이 뭘 것 같아요? 강남콩님. 북항. 맞아요. 네, 북항입니다. 네. 그래서, 부산은 이제 중부상권의 차례가 왔구나. 그래서 이때까지는 동부산을 좀 키웠다면, 그래서 정말 해운대, 수영구, 기장이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강서구가 계획 인구가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장이 인구 증가율은 더 높았습니다. 이 계획보다 더
빨리 이렇게 인구가 는 거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중부산 시대가 열리겠다. 근데 그 축이 어디다? 저는 중앙 서면 동래 요런데 특히나 중앙에서 북항에서부터 시민공원까지 네 여기가 완전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2040이면 좀 늦어지면 2045잖아요. 네. 20년을 바라봐야 되는 투자처 아닙니까? 근데 이제 북항이라든지 문현이라든지 이런 데가 어느 정도 1단계 완공 단계에 오고 있으니까. 2028년 정도 되면 북항 제1 그 개발 같은 경우에는 완공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뭐 마리나 시설이랑 이런 게 가시화되다 보니까 그 주변 불랑 서밋이라든지 하버시티가 지금 84 타입 7억이 막 넘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벌써 이미 약간 그 호재를 먹는 것 같아요. 네. 이미 좀 반응하고 있죠. 그리고 가보면 그 공원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공원이 또 잘 되니까 생각보다 거주하기도 괜찮아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G7 들어가서 북한 뷰 바라보잖아요. 네. 아, 해운대 좀 약간 저리 가라예요. 많이 좋아지고 있죠. 네. 가격 대비 그 뷰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좀 메리트는 있는 동네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필두로 해서 좀 알려드리면, 자, 부산을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부산을 하고, 저는, 자, 여기 일단은 잠시 단지를 지우겠습니다. 지금 북항이 부산에서 이 국책 사업을 해서 부산에서 제일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북항 재개발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 북항 재개발에 수혜지를 좀 원도심해서 남포동, 중앙동 요쪽으로 좀 많이 요쪽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서울 분들은 특히나 바다 보이는데 싸다 해서 영도 지역도 많이 들어가고 맞죠. 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축을 보면요. 이 북항의 호재를 요 남쪽으로 뽑는 게 아니라 좀 동쪽으로 뽑는 느낌이죠. 요쪽 북쪽으로 부전 쪽으로 시민공원 쪽으로 이쪽으로 뽑는 느낌이고요. 시베이 파크선이라고 있는데 시베이 파크선 이렇게 있는데 이 시베이 파크선의 그 이미지 하나 해서 하나 노선도를 볼게요. 보자. 대략 이런 거 보면 좀 보일 것 같은데 이게 또 좀 쉽게 보일 것 같아요. 예. 시민공원하고 하는 거. 요게 좀 쉽게 보이긴 한데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 이게 보면요 1호선이 있어요 이미 여기 1호선이 있죠. 그 다음에 2호선도 있어요. 근데 시베이 파크선을 넣습니다. 지금 철도가 부족한 곳도 많은데 원래 트램이 부산에서는 용호동 트램이 원래는 첫 번째로 들어설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순위가 바뀌고 시베이 파크선이 먼저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거는 뭐다? 그만큼 부산시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1호선, 2호선이 있는데도 넣는 거는 뭐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베이 파크선이 딱 보면 북항을 요쪽 이제 나중에 연장 계획도 있기는 하지만 중앙에서 끊기고요. 이거를 시민공원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요 노선을 잘 보면 자 북항 맞죠? 그 다음에 문현 금융혁신도시 쪽 여기 문현 환승역 다음에 이렇게 오죠. 그 다음에 부전에 환승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공원까지 이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 따라 키우고자 한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의 공간구조계획과 교통계획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다면 자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똥천이라고 우리 불리는데 여기 북항에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 천이. 그래서 요렇게 와서 이렇게 이제 서면 쪽으로 와서 복개도로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예정이죠. 그래서 이미 많은 재력가라 해야 되나 의사 선생님들이라 해야 되나 돈이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 여기에 메디컬 건물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고 있어요. 불경기인데 저기 너무 비싼 땅 아니에요? 최근 3달 사이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평당 가격이 1억 중반 합니다. 초중반 평당 50평이면 50억이에요. 이미 이런 걸 다 보고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런 데 재개발이 일어나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핵심 일자리로는 여기 문현동, 그 다음에 북항 이런 데가 이제 복합 공간으로 개발될 예정이고 참고로 이거 질문 강남콩님 동 단위로 봤을 때 우리 부산에서 제일 연봉이 높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문현동.
보셨네. 보셨구나. 아니요. 찍은 거예요, 본 거예요? 아니 문현동에 금융센터 있으니까 어. 저는 확실히 상담을 많이 하니까 예. 거기 연봉이 좀 세더라고요. 맞아요. 금융 은행권이 확실히 세요. 예, 문현동이 좀 압도적입니다. 문현동 다음으로는 약간 생각보다 그 범일동 라인도 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해운대 센텀시티가 있는 우동이나 재송동이 생각보다 연봉은 좀 약해요. 이게 저기는 서비스업이 많다 보니까 음. 생각보다 평균 연봉으로 보면 좀 낮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남천동도 부촌이지만 집은 부촌이지만 연봉의 소득은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로그인을 하면 이걸 찍었을 때 이렇게 회사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연봉 탑5, 종사자 탑5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연봉이 압도적으로 문현동이 높네요. 네,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서면 아이파크 이런 것도 저는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약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좀 더 높더라고요. 아, 이게 문현 금융혁신도시와 전포동의 상권의 영향을 좀 받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런 거 보면 문현동 라인이 연봉이 저렇게 높고 북항이 저렇게 개발되면 사실 어쨌든 노선은 북쪽으로 올라가지만 주거 지역으로는 저는 남구도 굉장히 매력적이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베이파크선에서 문현역에서 환승을 해서 이렇게 2호선 따라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거지는 2호선이 갈수록 좀 강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베이파크선 따라오면 북항에서 문현 환승역 있죠. 그 다음에 금융센터 있죠. 그리고 이제 서면 부전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지역이든 예전에는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남편 따라서 이사를 하면서 거기서 주거 터전을 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좋은 그 주거지,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 좀 더 세분화시켜서 하면 좋은 아파트가 없으면 잘 안 가려고 해요. 특히 여성분들이 잘 안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수동도 강남 못지않게 그 지금 평당 1억을 찍었잖아요. 그거를 찍을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좋은 아파트, 하이엔드급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래 됐거든요. 근데 하이엔드급 아파트가 본격적인 하이엔드 아파트가 이 시민공원 촉진구역이잖아요. 여기에 이게 딱 들어오면서 정말 교통과 일자리의 정점을 찍는다. 저는 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요 저는 참고로 촉진에 투자된 건 없습니다. 이 근처에. 네. 하도 이런 거 이야기하면 고대장님 뭐 해운대장이 많으신가 봐요. 이러길래. 어쨌든 촉진을 보면 이제 촉3, 그 다음에 촉2-1, 그 다음에 해운대의 U3구역 이래가지고는 부산의 좀 3대 좀 재개발이잖아요. 네. 그래서 촉3이 특히 아크로 해가지고 하이엔드로 좀 들어올 예정이죠. 아마 이런 게 딱 들어오면 저는 중부 상권의 위상이 굉장히 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부전동에 철도 노선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참고로 지하철 1호선 있죠. 현재 있죠. 2호선 뭐 약간 서면이지만 있죠. 도보도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동해선 강남공역 한 번씩 타고 오시는 부전 태화강 이거 개통됐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부전 마산 복선 전철 들어올 예정이죠. 그다음에 부산형 급행철도에서 BUTX 들어올 예정이고 특히 이 BUTX는 거의 다반지거든요. 지금 서울이 GTX 따라서 예, 서울의 급행열차처럼 판도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BUTX. 저는 진짜 서울의 어떻게 보면 청량리 같아요. 저는 청량리보다 더 높게 봐요. 와 진짜 그 정도예요? 용산이라고 봅니다. 용산 정도. 서울의 용산. 왜냐하면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교통 제일 좋고 센트럴파크라 불리는 큰 공원 있고. 예. 그래서 일단 정중앙 위치한다? 이게 저는 좀 제일 큰 것 같아요. 요렇게 시베이파크선, BUTX 하면 노선도 나오거든요. 요런 거 가덕공항에서 명지, 하단, 북항, 여기 좀 옛날 자료라 빠졌지만 부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센텀시티, 오시리아 이래 있거든요. 답안지 다 알려줬어요. BUTX가 동서를 잇는다면 시베이파크선은 남북을 잇는 선이네요. 네, 이제 또 트램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동서를 길게 이어야 되니까 급행인 거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하단에 아파트 사면 되겠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네. 왜냐면 이거 타고 출퇴근하지 오히려 해운대에서 출퇴근하거나 명지에서 출퇴근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애매한 급지의 역세권은 차라리 저는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오히려 이제 흡수됩니다. 네, 상급지로 흡수를 되니까. 네, 요렇게 되면 저는 명지 쪽의 아파트라든지 센텀 쪽의 아파트 쪽이 더 호재라고 봅니다. 그리고 땅을 깔고 있는 땅이나 아니면 건물을 산다 하면 요런 데 사도 괜찮겠지만
잘 보셔야 됩니다. 예, 뭐 요런 데도 괜찮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KTX 이음 열차. 지금 미음 열차라고 해서 4시간인가 걸리는 열차는 개통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 기니까 잘 안 타게 돼요. 근데 앞으로 이제 청량리에서 부전까지 바로 들어오면 이거 좀 많이 이용하게 되겠죠. 네. 예, 시베이 파크선은 이제 확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베이 파크선 들어오고, 그리고 제가 공청회에 참관을 했었는데 이거는 무슨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부산 시민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한 번씩 공청회 가면 나름 부동산 투자의 숨은 고수들 있죠. 저는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런 분들 한 번씩 막 여기서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돼요. 그래서 공청회 때 보면 원래 서울역은 KTX, 수서역은 SRT 이래가 너무 혼잡하니까 분산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부산도 KTX는 부산역, SRT는 부전역 이랬는데 KTX까지 부전역 정차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와, 북한 호재가 있긴 하지만 이제 KTX 부산역의 이 역할이 조금 쇠퇴할 수도 있겠다. 조금 감소할 수도 있겠다. 오히려 부전역의 교통 중심이 엄청 강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상 해운대 대심도 있죠. 요거도 또 이제 부전에 IC가 생겨요. 진짜 큰 호재라 생각해요. 네, 엄청 큰 호재죠. 그러면 내가 이제 촉진에 살면서 어디든 동쪽이든 해운대 쪽이든 사상이든 쉽게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상에 공장을 둔 대표님들은 해운대라든지 촉삼 이런 데 살겠죠, 나중에는. 네. 사실 지금도 실제로는 부자들이 공장이 녹산 이쪽에 맞아요. 많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제니스 사모님도 해운대 사시는데 매일 녹산까지 출퇴근하시더라고요. 네. 1시간 넘게 걸리는데. 네. 그래서 저는 저 대심도가 진짜 좀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울산이나 창원에 공장을 둔 분들도 사업체를 둔 분들도 마린시티에 많이 거주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출퇴근 시간 피해서 하기도 하고 또 기사님도 있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요거 설명만 들으면 대장님 촉삼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죠. 근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이제 또 타이밍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촉진만 사실은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핵심만 딱 알려드리면 해운대를 많이 발전시켰잖아요. 그러면 해운대 좌우가 한 번 더 뜰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해운대에서 이제 퍼지는 쪽, 해운대 여전히 근데 촉진이 개발돼도 저는 아파트 가격은 해운대 수영구를 이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입지적으로는 바다가 주는 매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해안가 라인을 이제 사람들이 너무 거기가 답지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전히 입지가 좋은 해안가 라인 유효하고요. 이제 토지 투자를 한다면 나중에 신공항 쪽이나 강서 쪽도 좋지만 아직까지 한 5년 정도는 기장 쪽을 한번 보고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물 투자를 한다면 요런 아까 이제 북항에서부터 문현, 범일, 범내, 그 다음에 부전까지, 서면 지나서 부전까지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아파트를 본다면 여전히 돈이 많은 분들은 뭐 해운대 수영구 좋고, 그리고 2호선 따라 저는 남구도 많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해수동이라고 부르지만 평당가, 대장 아파트의 평당가는 용호동 W라든지 푸르지오 서밋 있죠. 이런 것들은 평당가가 동래구 대장을 좀 앞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 되면 해수 남동이 이제는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현 금융혁신도시라든지 북항에서 출퇴근하기도 남구 쪽이 또 괜찮잖아요. 대연동 쪽이 좀 괜찮기 때문에 이쪽에 아파트 쪽은 또 강세를 이룰 것 같고, 여기 그 연양 라인이라고 해서 여기 많은 세대수가 들어오면서 연양 라인이 부산 진구는 사실 중급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양정 롯데 같은 경우에는 9억대를 찍을 정도로 약간 해운대 수영구를 좀 들어갈 수 있을 정도까지의 가격을 찍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9억이라는 게. 저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9억 5천에 미분양 났었는데 2달 만에 완판이 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양정자이더샵 SK뷰가 1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주 지정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아직 매물 조금 남아있어요. 그런 매물들은 사실 좀 잔금 못 치는 매물, 대출 안 나오는 매물, 요런 것도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사실 좀 들거든요. 네네. 자, 그래서 연양 라인 이런 데 보면 양정 롯데가 좀 치고 갔잖아요. 근데 저는 제2의 연양 라인이 어디로 보냐면 여기
문현에서 범일 범내 요쪽이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도시 계획을 보고 하니까 시간은 조금 남았습니다. 뭐 당장 바로 된다 이런 거는 아닌데 근데 시간이 남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더 소자본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예. 그래서 요런 문현 1구역 뭐 그다음에 뭐 범일 2구역 사람들이 이런 데 좀 관심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범천 1-1구역. 그다음에 여기 이편한 세상이 있었잖아요. 완판됐죠, 이제. 예, 범일 3구역. 사실 우리 좀 비싸다 했지만 조건 조금 좋게 하니까 바로 완판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주변에 문현 3구역이나 범일 3-1구역 저런 건 관처가 낮잖아요. 네네. 저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는 확실한 이제 주거타운은 확실히 생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양정도 여기 연양라인 또 지금이야 연양라인 하지만 여기 진짜 많이 무시받고 까이고 했었거든요. 예. 이 길 다녀본 분들은 정말 잘 공감하실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좀 요런 데가 또 제2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부산에서는 중부상권에 대단지가 들어왔던 데가 여기 대연동 일대. 그 다음에 아까 연양라인 일대가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요 1호선 라인 따라서 2호선 라인 따라서 겹치는 곳이 이쪽이고 그리고 여기는 1, 2호선을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몇 개 지구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이런 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이제 뭐 투자 유망 지역 살펴봤고요. 부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